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디지털 조선 일정주였고 단기에 5일 만에 45% 축하드립니다. 작은 역배열 돌파 초입 발목자리였고요. 여기 큰 역배열 돌파하면 무릎이 되는 거죠. 발목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일정은 11월 미정이었는데 앞당겨져서 10월 31일 6시 일정으로 잡히게 되면서 오늘 급등이 우다다다 나와줬습니다. GD 컴백 일정주였죠. 지드래곤, 빅뱅의 지드래곤, 권지용. 5일 만에 최대 45% 수익이 이렇게 뿅 나와줬고 항상 발목, 무릎 자리에서 가속이 붙는다. 잘 복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머리 자리, 발 확인하고 발목, 무릎 자리에서부터 추천하고 가속 수익을 많이 보고 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만 팔아도 20% 30% 정도의 수익이 수월하다. 7년 만에 7년 4개월 만에 신곡 파워를 발표한다고 하고요. 오늘 6시에 발표를 했죠. 빅뱅의 지드래곤 뭐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디지털 조선이 거의 유일하게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크게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고 윗꼬리 마감했지만 그것을 매물 소화로 분석하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2,000원 2년선 부분까지 맞고 떨어졌죠. 근데 이게 차익 실현이 아니라 매물 소화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일정주니까 GD 일정하기 전까지 선반영을 노린다 라는 식으로 크게 반짝 마감했지만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랑의 흐름으로 보너스 수익이 나와준 거고요. 121선 안착 시도 구간 추세 박스 상단 구간에서 추천이 나갔다. 만약에 초록으로 밀렸어도 계속 추천이 나갔을 겁니다. 초록으로 밀려도 기본 대응으로 분할 매수 대응을 하도록 하자. 운 좋게 이제 우다다다 빠르게 노랑화 살표로 올라갔고요. 역배열 돌파 초입 매물 소화 종가 추천드리고 계속 10월 24일 이후에 계속 종가마다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최대 45% 수익이 나와줬고 시간외로는 마이너스 1% 정도 나왔어요. 만약에 오늘 시초에 매도했으면 최대 25% 수익이 나왔고요. 왜 추천했는가 차트 일정 2개 잘 복습해가지고 다음에 다른 종목에 그대로 대입해서 최대한 크게 먹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추천했던 방은 VVIP 방이었고요. 리딩 캡처 복습해 볼게요. 10월 24일 GD 관련주면 잘 봐야 되겠다. 디지털 조선 리오님께서 왜 상승했는가 이유 알려주고 일정도 알려줬죠. 11월 초 잘 보자고 했고 당일에 이렇게 단타 사인도 나갔고요. 1850원쯤 눌림 매수 이렇게 단타 수익도 나왔고 11월 초 일정이니까 스윙도 가능하다. 10월 24일이었고 11월 일정이니까 당연히 스윙도 가능한 거죠. 스윙도 가능하다. 이날에 뭐 챙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끌고 갔으면 수익이 나왔고요. 꼬리 달려도 일정 매매 유효하다. 단타 수익 나왔고 일정 매매 스윙도 유효하다. 컴백하기 전까지 오늘 6시 전까지 끌고 갔으면 수익이 나왔습니다. 종가의 검정 색깔별로 추천드렸고요. 리오님께서 돌파 매수 가격, 눌림 매수 가격 다 알려줬고 일정도 다시 알려줬고 일정주 이응지읒지읒 요거 초성으로 이응지읒지읒 검색해가지고 일정주 쉽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10월 30일 이날도 검정 색깔별로 한 번 더 추천. 어제 또 추천을 반복해서 드렸던 거죠. 그리고 GD 관련주 DYD, KPS, 하나생명, 본느, 서린바이오, 알소프트, 한국정보인증, 신송홀딩스, NSENM 여러가지 다 알려드렸었고요. 이 중에 신송홀딩스가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신송홀딩스는 정식 추천은 아니고 정보만 드렸어요. 정보만 드렸고 이제 잡은 분들은 개별로 수익이 나와준 거고요. 당시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음반 발매 일정은 미정이었고 유퀴즈 방송 출연 일정 그리고 유튜브에 대성이 출연하고 있는 대성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집대성 여기에 10월 1일에 6시에 빅뱅 완전체가 나온다 요 내용 알려드렸었고요. 어제 밤에 갑자기 또 지드래곤이 라방에서 음원 깜짝 발표를 했죠. 이게 좀 늦게 발표를 했으면 11월 중순이나 11월 말에 발표를 했으면 우리가 선반영으로 반복 매매를 할 기회가 더 많았을 텐데 딱 4일 5일 정도밖에 기회를 주지 않아 가지고 너무 빨리 이제 발표를 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일정 매매는
선반영을 노리는 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일정이 멀리 있어야 좋은데 너무 빨리 발표를 한 게 조금 아쉽기도 하다. 아무튼 일정주로서 정석으로 이렇게 5일 만에 45% 수익이 나왔고, 초보자분들은 3시 20분쯤에 주는 검정색깔 별 잘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언제 추천 주나요? 3시 20분쯤에 검정색깔 드리니까. 장중에도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딱 깔끔하게 그냥 알아보기 쉽게 검정색깔 별 3시 20분 집중을 하도록 하자. 디지털 조선 10월 24일부터 계속 3시 20분에 검정색깔 별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분봉인데 어제 시외 상승이었기 때문에 정석으로 시초에는 반짝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때 지지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로 챙겼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무너졌을 때 이렇게 시초에 튀었다가 빠지고 10시 반쯤에 제가 이게 일정이 언제라고? 6시였죠. 6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10시니까 6시 전까지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했고, 1시 반쯤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알람 사인도 드렸고, 뭐 추격을 했거나 아니면 이때 워낙 반짝했기 때문에 정리 못하고 물린 분들도 있었겠죠. 물려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나 고민하던 분들이 6시까지는 가져가 봐도 되겠구나 하고 홀딩 하다가 1시 반부터 수익 전환이 되었던 거죠. 이 과정 6시 일정이었으니까 홀딩이 가능했다. 이 구간 분봉상 전고 돌파가 나왔던 구간, 시가를 회복했던 구간에서도 추격 매수가 가능했다. 요 점 잘 숙지해 가지고 다음 종목에 그대로 적용을 하시고요. 10시 33분 디지털 조선 GD 컴백이 오늘 오후 6시니까 계속 주실래라. 하락했음에도 계속 주실래라. 6시 전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 정도에 샵샵 알람 2개로 디지털 조선 반등이 나오고 있다. 상기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10시 33분에 오후 6시니까 계속 홀딩 가능하다. 또 2번 상기시켜 드렸고요. 24일부터 선반영 반복 수익이 계속 나왔고, 이제는 이제 선반영 끝났죠. 선반영 끝났고 지금부터는 후반영의 영역이니까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원 성적에 따른 변동이 있을 거고요. 자, 쫄보분들,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분들은 오늘 6시 이전에 다 전량 매도했으면 됩니다. 후반영을 노리시는 분들은 남아있는 물량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로제 아파트처럼 막 빌보드 진출하고 엄청나게 막 연상, 막 4연상, 5연상 이렇게 나오는 기대치는 조금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제 같은 경우는 브루노 마스랑 같이 협업을 했죠. 콜라보를 했죠. 해서 좀 더 극한 엄청난 반응이 나와준 거고, GD 같은 경우는 그냥 솔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파급력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아무튼 우리가 원하던 대로 정석으로 수익이 나와줬고요. 신성홀딩스도 최근에 사료 쪽으로 반응이 나와주다가 GD 관련주 정보 드렸고 오늘 상한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상승까지 해가지고 상한가 마감이 되었고요. 8,600원. 이것도 여기 전고점 9,500원 정도 체크하시고, 신성홀딩스는 요 내용으로 올라갔습니다. 리오님께서 오늘 영상 찍어 드렸고 어제도 정보 주셨는데 간단하게 뭐 한국정보인증, KPS 본능, NSANM, DYD 얘네도 이제 관련이 있다. 알소프트, 서린바이오, 하나생명 이것도 체크하시고, 후발주로 혹시 또 반응이 나올지 체크를 추적은 해 봐야 되겠고요. YG 플러스는 GD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GD가 YG를 떠났죠. YG를 떠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로제 아파트 흥행으로 올라갔고 5일선 이탈, 그리고 오늘 11선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이거 11선 이탈하면 또 가짜 반등 주면서 15일선, 21선까지 그 밑에까지 빠르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크게 올라갔고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건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요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거죠. 오늘의 저가를 지키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를 지키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키면 이렇게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탈하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밀리는 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주의 사인을 주는 건 무조건 향가의 매도 하락 아닙니다. 딱 이렇게 지지 자리들 11선 이런 거 이탈하면 추가적으로 또 대응을 해주시는 거고, 지키면 홀딩하면 되는 거고요. 노벨상 수상으로 급등이 나왔던 예스24 3년상 정도 나왔다가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지고 있죠. 항상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오면 당연한 급락을 경계를 하도록 합니다. 추천드리고 운 좋게 노벨상 수상하면서 점상으로 우다다다 올라갔고 점상 풀렸을 때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이때 추천드렸었고 피프티 컴백 일정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걸그룹이고 운 좋게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으로 상승이 나와줬고 점상 풀렸고 고점 운봉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10월 15일부터 전량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혹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내려가는 어깨에서 분할 매도 해가지고 전량 매도 챙겼으면 되는 거고요. 현재는 다 빠져있는 상태죠. 이거는 11선 가격 6,200원을 회복해야 한번 의미있는 반등이 또 M패턴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 구간도 보시면 이때 11선을 회복한 자리에서 한번 튀어줬죠. M패턴을 노려볼 거면 11선 정도는 회복을 해야 이렇게 11선 정도 회복했을 때 의미있는 반등 크게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갭 상승 후에 갭 하락이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추가적인 하락도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61선은 5,500원. 다음 에이직 랜드, 요것도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여기가 발이고 발목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2-3일 만에 25%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10월 28일에 4만원쯤 눌림 매수 단타 사인 드렸었고요. 그리고 30일에 아직 121선 위에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요 양호도 매수 추천 사인이죠. 상승했던 이유는 엔비디아 따라잡을 AI 가속기 칩 개발 요 내용으로, 그리고 SK 하이닉스 발 호재로 ESSD 연관해가지고 급등이 28일에 나왔었고요. 신규 상장주고 쭉 올라갔다가 3월에 고점 찍고 뒤에는 연속 음봉으로 쭉 빠지다가 이렇게 살짝 끊어 올렸습니다. 신저가 찍었다가 올라왔고 일봉 요날에 추천이 나갔죠. 요날에 추천이 나갔고 장기이평 121선 기준으로 여기 121선 이탈하고 죽었고 다시 올라오는데 계속 저항이 걸리죠. 또 올라오는데 저항 걸렸었고요. 근데 추천했던 날인 28일에 121선과 구름을 동시에 돌파 안착했습니다. 해서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4만원 눌림 매수를 드렸던 거고, 당연히 무릎 자리니까 여기가 발, 여기가 발목, 이제 121선 위로 변곡점 위로 올라섰으니까 무릎이 되는 거죠. 무릎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 줄 때 여전히 힘이 유지가 되고 있다. 전날에도 알려드렸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오늘 급등이 19% 나와주면서 2-3일 만에 큰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121선 여기 최근의 저가 지지가 중요한 거고요. 25일의 종가 기준으로 보도록 합시다. 37,000원 37,000원 지키면 요거는 계속 힘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요 박스 힘이 유지가 된다 보시면 되고, 37,000원 이탈하면 또 크게 무너지는 거는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변동이 좀 크니까 최근에 상한가 나왔다가 마이너스 20% 나왔죠. 지금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나오면 37,000원 깨지면서 좀 이렇게 힘을 잃을 수 있으니까 요 점도 주의를 하도록 하시고, 다만 요 37,000원을 지키면 박스가 유지가 되든 바로 이렇게 또 박스 업그레이드를 하든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37,000원 맥점 기억을 하도록 하자. 저항대는 오늘의 꼬리, 그리고 여기 전고점 구간 보시면 되겠죠. 다음 네이처셀 갭 메우기로 추천드렸었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복 설명드렸고 간단하게 넘길게요. 이렇게 초록 색깔 갭 메우기, 노랑 안착하면 중앙까지 쉽게 간다. 그리고 여기 위에까지 2차 갭 메우기도 있는데 어쨌든 1차까지만 가도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나오는 자리였죠. 바로 가진 못하고 세 번째 3수 성공하면서 이렇게 도달을 해줬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 여기 1차 갭 확인, 1차 갭을 확인을 했고 여기 안착하면 여기 돌파하면 17,300원까지 쉽게 간다. 이게 35%짜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했어도 35% 수익이 나온 거고, 이제 2차 갭까지 여기까지 노리면 더 큰 수익이 나오는 거죠. 여기 24,000원쯤을 향해서 2차 갭 메우기 구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갭 메우기를 복습을 잘 했으면 올라갈 때 요런 어중간한 자리에서 매도를 안 했겠죠. 적어도 여기까지는 홀딩을 할 수가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치고 올라갈 때 다음 또 여기까지 노려보는 이제 상승 힘 붙는 구간,
가속의 구간을 의식을 하면서 최대한 홀딩을 할 수가 있었다. 애매한 자리에서 매도하지 말고 맥점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도중에 언제든 꺾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꺾이는 구간에서는 또 분할 매도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분할 매도 하는 이유는 하락하다가 도중에 반등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 했더니 더 올라갔다. 아이고 배야.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 매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챙겨주는 겁니다. 5일선은 18,000원이고요 5일선도 이탈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홀딩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주가와 5일선이 가깝다면 이렇게 계속 그냥 추세 끌고 가면 되는 거죠. 남아있는 물량 홀딩 하시고요. 오늘의 시가, 오늘의 저가, 오늘의 시가가 26,000원 정도, 저가는 19,000원 정도. 그러니까 5일선은 3차 지지, 뒷방 지지로 밀려났죠. 이렇게 현 주가와 5일선의 거리가 조금 이격이 벌어져 있다면 캔들의 시가나 저가 같은 걸로 위에 지지 잡아주고 5일선은 뒤에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 3개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 해가지고 내려가는 어깨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어깨에서 분할 매도로 챙겨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내려가는 식으로 꺾이게 되면 여기서 내려가는 어깨 분할 매도 해가지고 챙겨주면 되는 겁니다.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전 타점을 복습하는데 주력하시고요. 월봉 저항대는 26,000원 정도 합니다. 26,000원. 이전에 이오플로우를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크게 먹을 수가 있었고요. 과거 사례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 유연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오플로우 나는 없는 종목인데 안 봐. 요거 노랑 안착하면 주황까지 가는 거 이렇게 숙지하고 안착하면 더 간다. 이걸 공부를 했으면 네이처셀도 적용해가지고 최대한 크게 먹을 수가 있었겠죠. 과거 사례를 반드시 내 종목이 아니더라도 관심이 없어도 모든 사례를 다 봐야지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보면 과거 설명을 왜 하나요? 답답합니다. 다음 무료 추천주였던 서플러스 글로벌,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노랑으로 수익 주다가 초록으로 또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바로 수익 나왔죠. 그리고 밀리던 중에 반복 추천을 또 드렸고요. 이거는 영상도 편집본 찍어줬었고 10월 17일에 찍어줬죠. 이렇게 노트도 있고 카페 글도 보셔가지고 상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전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월봉 역배열 캔들 몸통 기준으로 또 역배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잡혀 있고요. 뚫고 올리면 4,000원까지 간다. 단기 목표는 여기고 중기 목표는 4,000원이죠. 또 장기 목표는 여기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박스를 확장시켜서 이렇게 역배열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일봉 반등이 2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2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 장기평 기준으로 오늘 1년선을 다시 회복을 했죠. 최근 2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3,6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3,600원 올라서면 가속이 붙어서 박스 업그레이드가 나와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장기평 사이에서 박스가 형성되어 있고 실패한다면 또 박스 형태로 3,000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올라가는 거 생각하시고 3,600원 안착하면 박스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추세 박스는 현재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추세 상단에서도 맞고 떨어진 흐름을 볼 수가 있죠. 제대로 올라가주면 여기 또 때려줄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추천주였던 원전 관련주 낙폭과대 박스 재추천, 여기 추천드리고 크게 수익이 나왔고 또 밑에서 재추천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60%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자리니까 조심을 하라고 했었고요. 오늘 원전주들이 좀 크게 밀렸죠. 악재도 있었는데 그 악재를 떠나서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었던 자리였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11선을 이탈을 했고요. 원전이 하락이 나온 이유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 이의 제기에 체코 원전 한국의 계약이 일시 보류가 되었다.
근데 정부는 요게 그냥 진정 절차일 뿐이다. 신경 쓸 필요 없다. 25년 3월에 계약 차질이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요걸 떠나서 이 이슈를 떠나서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제가 28일에 리스크 체크 알려드렸습니다. 요거 알려드렸었고 단기 65% 상승에 따른 밥동을 주의를 해라.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똥 싸는 거 조심해라. 계속 반복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고를 드렸습니다. 보유선 대응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고요. 보유선 대응은 수익 마감 대응이에요. 손절 대응이 손실 마감이고 하락할 때 내려가는 어깨에서 정리를 하면 수익 마감이 되는 거죠. 주사한 에너빌리티도 요 하단에서 우진엔텍과 같이 추천을 드렸고 바로 가면 노랑시였다 가면 초록. 초록이 기본 흐름이죠. 기본 흐름으로 이렇게 눌림 수익 주고 최대 40% 정도 올라가 줬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살짝 밀리고 있는데 큰 추세는 지켜주고 있고 우진엔텍이랑 똑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얘도 워낙 단기에 많이 올랐고 당연한 조정을 경계하도록 하자. 나머지 다른 원전주들도 마찬가지고 다음 재건 관련주 SY스틸텍 요거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이렇게 뿅 크게 올라갔죠. 이것도 한 50% 정도 올라갔고 단기에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랑 유사한 매도 자리로 조심을 하자고 했죠. 오늘 얘도 11선 이탈하면서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70% 상승에 따른 당연한 밥동을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진엔텍 65% 밥동주의, SY스틸텍 70% 밥동주의 뭐 똑같은 거죠. 항상 단기 이렇게 크게 오르면 당연한 조정, 크게 오르면 당연한 조정, 크게 오르면 당연한 조정 경계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파동. 디지털 조선 추천드리면서 SY스틸텍 70% 밥동 주의해라 29일에 알려드렸고요. 11선 이탈 주의해라 알려줬습니다. 다음 블루엠텍 얘도 일정주로 추천드리고 무릎자리 추천드리고 최대 50% 정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죠. 비만치료제 일정이 10월 15일 국내 위고비 출시 요 일정에 맞춰서 대개 다 10월 16일이 단기 고점이 되고 현재는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다 블루엠텍처럼 16일 고점 찍고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121선도 이탈이 나왔습니다. 일라이랠리 하락도 나왔었고요. 실적 컨센서스 하회를 하면서 6%대 하락이 나왔고 다같이 전체적으로 좀 밀리고 있으니까 비만치료제 관련주들 단기 재료 소멸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또 어제는 사망자도 있었죠. 첫 번째 사망자도 나왔다는 악재도 있었고 다음 SP 오늘 핫하게 특허건으로 ST랑 같이 변동이 나왔던 종목인데 정배열 쭉 올라가다가 2월에 고점 찍고 요 추세 이탈하고 지금은 쭉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짝 역배열 끊고 올라와주고 있는 중이고요. 34,000원 안착이 중요한 종목. 보라색깔 단기 CG도 체크하시고요. 다음 EST는 맥점까지 빠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주다가 오늘 하한가 찍고 또 반등 나오던 시간으로 또 하락이 나왔고요. 특허 심판에서 SP가 HPSP가 승소를 했죠. 승소를 했기 때문에 EST는 당연히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이게 잘못된 기사라고 하더니 찐이었습니다. 찐으로 판명이 되었고 EST 측의 공식 입장문도 확인을 하시고요. 일봉도 볼까요? HPSP 일봉 121선 이탈하고 다시 올라오는데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지고 또 오늘 올라오는데 또 맞고 떨어졌습니다. 121선 기준으로 지금 34,000원 전고 돌파 구름 상단 다 중요하게 일치하는 동시 맥점이죠. 34,000원 안착을 해야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실패하면 또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밑에서 W로 올라오고 계단식으로 살짝 박스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이제 34,000원 안착하면 또 박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요 전고점까지 갈 수가 있겠죠. 실패하면 여기까지 또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단기 추세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계단식으로 박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 34,000원 기억하시고
다음 ST 일봉. ST가 오늘 한가가 나왔다가 쭉 반등이 나오더니 또 시간으로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 변동이 엄청 크게 나오고 있고, 전고점 여기 맞고 떨어졌고요. 22,000원 맞고 떨어졌고, 얘도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이쁘게 올라가다가 특허 내용으로 패소를 하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 장기평, 그리고 오늘의 저가, 다음에 최근의 저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박스 보여주다가 지수에 밀려가지고 이탈하고 죽었고, 다시 기존의 박스로, 똑같은 박스로 회복을 했는데, 또 이번 패소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박스로 또 바뀌게 되겠네요.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여기 하단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하단을 지켜야지 이탈하면은 아이고 크게 내려갈 수 있는 자리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회원님 수익 인증. 무손실 매매로 보이지만 실상은 손절이 있습니다. 수익이 나온 날에 손절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수익 4개, 손절 1개. 큰 손절이 있지만 더 많은 승리로 팀플레이 수익 마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면 20% 30% 정도는 쉽게 상승하니까 수익 30% 140만원, 손절 마이너스 10% 정도 50만원 손실, 90만원 수익 마감되죠. 이렇게 딴 돈에 반만 가져간다 마인드로 손절, 퉁치기, 팀플레이, 개작을 해주셔야 주도주, 일정주로 계속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명확히는 손절을 하더라도 수익이 아니라 손절을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창출하면서 총 수익이 되는 겁니다. 차트 재료 일정, 동시만족하는 종목 위주로 추천합니다. 약불에 5분이라고 했는데 강불에 5분 구워서 다 태워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치열하게 정독 잘 해주시고 복습을 해야 수익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복습 안하면 장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적으세요. 다음 10월 31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엔비디아 콜 완료 시사, 미래산업 AD테크놀로지, 에이직랜드, 엑시콘, STI. 요중에 에이직랜드를 추천드렸었고 단기에 크게 수익이 나왔고요. AD테크놀로지도 낙폭과대 자리에서 크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지드래곤, GD 관련주 추천주였고, 디지털조선이 며칠 전에 가장 크게 유일하게 반응이 나와가지고 일정주로 추천드리고 성공. 그리고 신성홀딩스가 후발주로 오늘 갑자기 상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딱히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24일부터 오늘까지 선반영 매매 안전한 자리였고, 이제 지금부터는 후반영 구간이죠. 음원 성적에 따른 변동, 단기 재료 소멸도 조심을 좀 할 필요는 있겠고요. 다음 통신장비, 오지 관련주, 주파수 경매가 25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머큐리, 이건 또 개별 호재도 있었고요. 국미 최초로 와이파이 6기, 무선 공유기 시장 확대 본격화, 최초 공급. 다음 제약 관련주, 젠백스가 하한가 나왔다가 또 일정을 앞두고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4일부터 6일까지 다음달 바이오 유럽 컨퍼런스, 요 일정을 앞두고 호재가 또 나와주면서 고점 경신했다가 밀렸고요. 바이오다인 신고가 자리에서 여전히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말 일정 체크하시고요. 큐라클도 또 반사이익이 있습니다. 먹는 안구약 반사이익 최초 타이틀을 가져갈까 30일에 뉴스가 있었고 바닥에서 좀 반응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디지털 화폐 KCT, KCS, 한네트, 로지시스, 그리고 12월에 일정 있죠. 이것도 추천주였었고 수익이 크게 나왔고요. 다음 드론 관련주, 방산 관련주, 네온테크, PC디렉트 계속 반복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우주항공 일정 있네요. 4일부터 6일까지 다음달 나사 등 글로벌 우주 전문가 국내에서 모인다.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게 단기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고 떨어지는 거, 이제 매물대가 많으니까 윗꼬리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 아이, AP위성, 신규 상장주인 이노스페이스도
다음 구제역 관련주 딱히 크게 힘은 없이 전일 시의 상승으로 약간 반짝하고 마감이 되었고요. 구제역은 늘 단발성 조심을 해야 되죠. 다음 이재명 관련주 윤석열 탄핵 이슈로 반사익 동신건설, 에이텍.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보실 수 있고 무료 추천주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멤버십 월 5,900원짜리 방에만 가입하셔도 이렇게 SY 스틸텍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엔텍 이런 거 단기에 50%씩 올라가는 거 급등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한 다음에 유튜브만 보지 말고 리딩방 입장을 하셔야 돼요. 팬클럽 리딩방 입장을 해서 3시 20분에 검정색 깔별 추천주 받아보시면 됩니다. 다음 10월 30일 시간의 특징주 31일에 정석으로 반짝 나왔나 볼게요. 미래산업 동전주 구간이고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고 반복을 주던 중에 어제 시간의 상한가 호실적 강세로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납품 3분기 누적 영업이익 82억 달성으로 낮은 확률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갭 상승 나왔고 오늘의 시가 이탈하면 전날의 종가까지 떨어지는 싱콜 자리는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121선 저항대 체크. 종가상 1340 안착이 중요합니다. 121선 근사치에서 자꾸 맞고 떨어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여기 갭 메우기 구간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도달한다. 이것도 복습하시고요. 다음 이글벳 2년선 맞고 떨어졌고 고가 8% 종가는 보합. 구제역 관련주들 별 힘 없이 정석으로 반짝이 나왔습니다. 중앙백신 2년선 맞고 떨어졌고 반짝. 대성 미생물 2년선까지 가지 못하고 반짝. 다음 TY 홀딩스 우선주 고가 상한가 종가는 마이너스 1% 크게 반짝 나왔고요. 얘는 자회사 태양건설이 거래 정지 해제가 되었죠. 해서 반짝이 나왔고요. 태양건설이 거래 재개되고 정석으로 반짝이 나왔네요. 고가가 상한가였고 마이너스 5% 마감.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 보통 이런 식으로 반짝하고 뒤에는 계속 좀 무너지는 형태가 있죠. 교과서 종목은 신라젠이 있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워낙 국민 주식이었기 때문에 거래 재개가 되고 3일 동안이나 강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는 제자리까지 빠지고 상장이 아니라 거래 재개 시가 이탈하고 계속 힘이 좀 이렇게 없는 상태로 신저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라젠처럼 거래 재개되고 반짝했다가 뒤에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이런 흐름을 좀 잘 교과서로 숙지하시고 가끔 뭐 낮은 확률로 뒤에 더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 5%도 안 되는 진짜 낮은 확률입니다. 95%는 다 이런 식으로 신라젠처럼 무너지니까 교과서 흐름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광명전기 신저가 자리에서 9% 반짝. 전선 관련주. 다음 클로버 신규 상장주 찔끔 또 신저가 나왔고요. 네온테크 드론 방산 관련주 또 2년선 맞고 떨어졌고 고가 16% 종가는 보합. 그래도 1년선 2년선 사이에서 박스를 만들어 주고 있긴 합니다. 호전 실업 경영권 분쟁으로 고가 8% 종가는 2%. 요날부터 경영권 분쟁 계속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SP소프트 찔끔, 우진비엔지 찔끔, 첼시스 찔끔, 마니커 FNG 찔끔. 다음 네이처셀 시간이 3%였고 고가 12% 종가는 9%. 오늘 흔들긴 했지만 19,000원까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상승 마감한 편이죠. 갭 메우기로 계속 반복 설명 여러 번 드렸고요. 그리고 추천주였던 GD 컴백 관련주 디지털 조선 시간에 5%였는데 시초에 튀었다가 빠지고 다시 재차 올라가면서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얘도 낮은 확률로 상승 마감. 미래산업, 디지털 조선, 네이처셀 이 정도가 상승 마감했고 나머지는 다 정석으로 반짝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하니까 패턴 잘 숙지하도록 하시고요. 디지털 조선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다음 10월 31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왔고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좋게 나왔죠. 에코프로가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는 뒤에 보도록 할게요. 대장주, 대형주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커플링으로 다 상승이 나왔고 화장품 관련주들은 제가 4월에 일정주로서 추천을 드리고 크게 수익이 나왔던 애들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무너진 상태. 그나마 가장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한국 화장품 제조고요. 추천드리고 9일 만에 상한가 나오고 뒤에 계속 힘이 유지가 되었죠. 토니모리 얘도 4월에 추천드리고 단기에 50% 올라갔고 130% 올라갔다가 뒤에는 좀 무너졌고요. 아모레퍼시픽 얘도 4월 기준으로 크게 80% 올라갔다가 뒤에는 무너지고 또 반등을 주는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부터 볼게요. 월봉부터 자 밑에서 W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계단식으로 업그레이드 이렇게 박스 또 박스 올라가 주다가 이탈하고 무너졌고요. 다시 기존의 박스 하단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실적으로 시간의 상승 반등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시세 보여줬다가 이렇게 대시세가 쭉 나왔죠. 대시세가 나왔기에 여기 하단 이탈하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무너질 수 있다. 요거 잘 숙지를 했어야 되겠고요. 제자리까지 빠졌죠. 급등 전에 제자리까지 빠졌다는 거 요거 흐름 잘 체크하시고 항상 이런 미친 상승이 나오면 오른쪽에 가짜 반등 조심해야 됩니다. 가짜 반등 조심해야 돼요. 뭐 뒤에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요 전체적인 역배열 구간 잘 체크하고 여기서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일봉 일단 4월로 가가지고 여기서 제가 화장품을 전체적으로 추천을 드렸었고 80% 올라갔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패턴이 또 나와주는 거예요. 대시세가 나왔잖아요. 지금 대시세 나왔고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 이탈하면 장기편까지 1차적으로 빠지는 거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쭉 올라간 상태니까 요 가짜 반등 요거를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나 두 개 나오는 거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이게 여기를 뚫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가짜 반등일 수도 있겠구나, 이걸 좀 의식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너졌고 또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는데 또 다시 빠져버렸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의 가짜 반등을 주면서 크게 역배열 작게 역배열 이렇게 내려간 정석 흐름을 좀 복습을 하도록 하시고, 얘도 갭 메우기 구간 끝까지 가지는 못했으나 여기 안착하면 여기까지 간다. 갭 메우기 근접 도달하고 뒤에는 무너졌고요. 이제 이렇게 큰 박스로 보셔야 되는 자리죠. 살짝 이탈이 나왔다가 실적으로 반등을 깨하고 있고요. 이제 W 형태로 이제 이렇게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흔들면서 박스 상단까지 가는 거. 그 전에 박스 중앙 가격인 장기평이 수렴되어 있는 모여 있는 14만원 안착이 중요하겠고요. 오늘의 저가 여기 이탈하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밑에 수평 지지들도 체크를 하시고, 일단은 박스 하단에서 반등을 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박스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지키면 W 형태로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다. 하지만 다만 실적으로 상승이니까 내일은 반짝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박스 중앙쯤 되는 14만원 여기 맥점도 체크를 하도록 하시고, 얘도 좀 시원하게 올라갔다가 시원하게 내려가는 대형주 치고는 파동이 좀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파동도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은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도 뭐 유사한 흐름으로 움직여 주고 있고요. 크게 역배열 작게 역배열, 얘는 보통주보다는 조금 더 약한 흐름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큰 박스 장기평 맞고 떨어졌고요. 밑에서 다운그레이드 박스 만들어줬고, 종가상 35,000원을 안착해야 기존의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은 아모레 지우, 얘는 이렇게 박스, 얘도 살짝 이탈했다가 시간으로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121선 맞고 떨어졌네요. 121선이 만원 정도 박스 상단이랑 일치하는 자리고, 평소에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 아모레 G
아무래지도 유사한 흐름으로 121선 맞고 떨어졌고요. 이렇게 박스였는데 다운그레이드 박스 잡혀있고, 이렇게 기존의 지지 있죠? 기존의 지지를 다시 또 저항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24,000원이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뀌는 자리고요. 다음 토니모리. 토니모리도 4월에 추천드리고 쭉 크게 130% 올라갔다가 역시 가짜 반등 주면서 이런 식으로 무너졌죠. 장기 2편까지 빠졌고, 밑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올라가나 싶더니 무너지고 다운그레이드. 1년선, 2년선 박스로 보시면 되는 자리고요. 기존의 요 자리 1년선으로 봅시다. 8,100원 정도, 8,1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그래야 다시 또 전고까지 갈 수 있고, 중간값 반년선 저항대 체크하시고요. 이제 박스로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대시세가 나와줬고, 당연한 밥동으로 제자리까지 빠졌다, 또 장기 2편까지 빠졌다. 이거 잘 숙지하도록 하시고, 4월이 요 자리였고,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왔죠. 오버슈팅 나오면 항상 뒤에는 빠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자. 기존의 맥점이었던 가격 부분까지 밀린 상태네요. 다음 삐아는 신규 상장주고, 얘도 여기 앞에서 추천드리고 수익이 나왔다가 뒤에는 다 빠져버렸고요. 박스, 얘도 다운그레이드 자리고,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11,700원 정도 회복이 중요합니다.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있고요. 최근에 저가 9,100원 이탈하면 계속 내려가니까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신규 상장주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가 쉽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더 떨어지면 마이너스 80%, 추가 하방 여력이 더 남아있다 생각하시고, 9,100원 이탈하면 반드시 대응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좋겠습니다. 큰 역배열도 그어 볼게요. 크게는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다음 한국 화장품 제조. 얘가 화장품 중에 제일 강한 흐름으로 아직까지도 고점에서 힘이 유지가 되고 있죠. 최근 여기 7만원 정도 지키면 계속 홀딩이 가능한 자리였고, 7만원에서 85,000원 사이에 고점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얘는 과거에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던 끼가 있는 종목이다, 껌 좀 씹는다, 이렇게 막 100%씩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4월에 추천드리면서 이거 찔끔 먹지 말고 이전처럼 크게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일 만에 여기 상한가가 나왔어요. 9일 만에 상한가, 9일 만에 상한가가 나왔고, 여기 반복 추천드렸었죠. 9일 만에 상한가 나오고, 갭시가 여기 지켜주면서, 갭시가를 지켜주면서 추가적으로 더 쭉 올라갔습니다. 항상 왼쪽을 보도록 합시다. 왼쪽을 보고, 얘가 지금은 힘이 없지만 튀면 예전처럼 시원시원하게 크게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최대한 크게 먹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크게 가는 걸 추천해도 막 5%, 10% 미만으로 전량 매도하고 그러면 수익 극대화가 안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점상으로 이렇게, 점상이 아니라 갭 상승으로 매도할 기회를 안 주고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점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먹을 수 있었던 보너스 종목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여전히 지금도 힘이 유지가 고점에서 되고 있다. 다음 실리콘2. 실리콘2도 우상향 종목의 교과서죠. 얘도 4월 기준으로 좀 느린 흐름이었으나 우상향 대장주다 알려드렸고, 실적으로 가속이 붙어서 빡 올라가고 계속 힘이 유지가 되면서 추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홀딩하기가 엄청나게 수월했습니다. 지금은 121선 기준으로 힘싸움 구간에 있고요. 이것도 단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은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현재는 이렇게 좀 역배열로 빠져 있으니까 그때 지수에 밀려가지고 좀 이탈이 있었던 구간이고, 이 정도 3만원까지 떨어지는 흐름, 최악의 흐름도 조심은 하도록 합시다. 최근에 저가 36,000원 정도 이탈하면 3만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이제 크게 역배열로 잡혀 있으니까 이거 체크하시고요. 또 월봉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자리니까
월봉상으로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저가 지지 체크하시고, 이것도 크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탈 나오기 시작하면 좀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겠죠. VT도 유사한 흐름으로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꼬리로는 이렇게 확장해서 보시면 되겠고, 다음 청담 글로벌, 크게 박스, 이렇게 박스 형태로 W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인데 아직은 밑에서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봉 오버슈팅 나오고 제자리까지 빠지고 장기 평이탈하고 지수에 밀렸다가 밑에서 박스, 밑에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요. 여기 8,000원 정도 박스 상단 장기 평 모여있는 자리 돌파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5,900원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다음 마녀공장, 마녀공장도 여기서 추천드렸었죠. 4월에 추천드리고 이 자리가 역배열 돌파 시도하는 자리였습니다. 발목 자리에서 바로 쭉 크게 올라갔었고 뒤에는 무너졌고 현재는 역배열에 갇혀가지고 크게 작게 최근에 저가 지수에 밀렸던 저가 지금은 단기 매물도 많이 쌓여있고 역배열 밑이라서 좀 힘이 없는 구간이고요. 침체 구간. 다음 큐라티스 상한가 최대 주주 변경 동전주입니다. 동전주니까 관심 끄는 게 좋겠고 환기 종목 재무적으로 좋지가 않다. 이것도 신규 상장주고 신규 상장주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쉽게 나온다 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졌네요. 이렇게 저가 이탈할 때마다 대응을 해줬어야 되고요. 최근에도 계속 흐름이 좋지가 않죠. 8월에 저가 찍었다가 또 크게 반등이 나왔으나 계속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저점 경신이 되는 역배열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121선이 1150 정도 하고 있고요. 역배열은 요래 잡히고 있고요. 121선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박스는 최근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박스 하단 자리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박스 체크하시고 위험한 종목이니까 조심을 하도록 하자. 다음 삼령 ENC 8.5% 방산 관련주고 오늘 방산 관련주들도 많이 밀렸죠. 한일단조 비롯해가지고 얘는 121선 저항대에 걸리고 있고 여기도 121선 맞고 떨어졌고 225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박스 주다가 계단식으로 박스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지지는 이렇게 박스 하단 두 개 보시면 되고 하락이 나왔던 한일단조 좀 볼까요? 지금 고점에서 5일선 이탈하고 좀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밑에 오늘의 저가 11선, 15일선, 21선 체크하고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단기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차트들은 다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남겨주시고 보유자분들은 내려가는 어깨에서 정리를 잘 해주도록 합니다. 다음 금양 최근에 신저가 찍었고요. 3천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유중 중에 유일한 호재 3자 배정이죠. 그리고 자사주 취득 결정도 했고요. 일단 바닥권에서 호재가 뜨긴 했으나 금양은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역배열로 빠지는 거 조심을 하자고 했던 종목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 경고를 드렸었고 흐름이 좋지가 않죠. 9월에도 역배열 지속으로 빠지고 있다. 대시세 후에 가짜 반등으로 빠지고 있다. 계속 경고를 드렸었고요. 계속 역배열로 내려가고 있고 61선 한 번도 건들지 못한 상태로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급락 후에 갭매우기가 일단 나오긴 했는데 여기 갭매우기 나와주고 있긴 한데 21선 48,000원 정도 여기 회복하는 거 1차로 중요하게 보시고 그 다음 61선 61선 여기서 이탈한 다음에 61선 이탈했고 저항 맞고 떨어졌고 이후에 한 번도 터치를 못했죠. 61선 52,000원 정도 여기를 안착해야 추세를 확실하게 돌릴 수가
있다. 월봉 계속 가짜 반등 주면서 무너지고 있는 흐름. 요거는 에코프로로 카카오로 계속 반복 설명드립니다.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지고 있는 흐름을 조심을 하도록 하자. 신풍제약도 크게 올랐다가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금량도 요 최악의 흐름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뒤에 볼 거긴 한데, 에코프로도 중장기 추천주였어요. 여기서 추천드렸고 크게 올라갔고 뒤에 가짜 반등 주면서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고 뒤에 볼 거예요. 대북 관련주 일신석재, 인디F, 트럼프 수혜죠. 최근에 반응이 크게 나와주고 있었고 5% 2%각. 일신석재는 월봉 무릎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2층 자리 박스 25% 급등 나왔다가 다음날 추가 급등, 오늘 밀리나 싶더니 또 반등이 나와줬고, 여기 지키는 게 중요하죠.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 1580 정도 여기 지키고 시간으로 상승이 나왔고 계속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니까 미국 대선 일정에 맞춰가지고 재료 소멸도 조심을 하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파동이 워낙 크니까 여기 이탈 나오면 또 하단까지 빠르게 떨어지는 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를 지키면 힘이 유지가 되는데 이탈하면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다음 인디F 동전주 밑에 박스 반층 업그레이드 2년선 그리고 구름 상단 저항대 여기 85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박스 매매 구간이죠. 동전주니까 조심하시고, 다음 현대코퍼레이션 3% 영업이익 창립 이래 분기 최고 실적, 뭐 최고 실적이든 뭐든 이렇게 실적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반짝 조심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밑에 낙폭과대 박스 자리에서 위에 큰 박스, 또 박스 다운그레이드 박스 만들어 주다가 다시 또 살짝 올렸고요. 지금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죠. 25,000원 정도 안착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장기 입형 구간에서 힘싸움 자리 밀리면 또 박스 하단까지 생각하시고, 지금 밑에서 침체 구간, 월봉은 크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박스 크게 작게 박스가 반복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EST, SP, SP. 자꾸 여길 S로 읽어. HPSP. 이건 앞에 설명드렸죠.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추천드리고 60% 상승이 나왔다가 좀 무너지고 있죠. 무너지던 중에 121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었어요. 자, 이 구간 추천드리고 올라갔죠. 일봉 요렇게 역별 끊어줄 때 여기서 재추천 나가고 크게 올라갔다가 121선까지 빠지고 여기서 이제 지켜줘야 되는 자리인데 시간에 하락이 나왔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크게 떨어지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큰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밀리면 또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맥점이고 최근에 저가 106,000원 정도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시간으로 4% 하락이 나왔고요. 여기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 조심을 하도록 하자. 전고점 맞고 떨어지면서 현재 박스 중앙까지 하락을 했고 박스 하단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을 조심하도록 하자. 에코프로는 계속 하방 경고를 드렸고요. 6만원부터 중장기 추천 드렸고, 여기 밑에 6만원부터 가격이 변동되어 있는데 여기부터 중장기 추천 드렸고 여기부터 본격 하방 경고를 드렸습니다.
워낙 크게 많이 올랐고 최고점 음봉 윗골이 떴고, 또 여기 박스 이탈하면 쌍봉 이탈이니까 구름 이탈하고 장기 2편까지 빠지면서 이거 가짜 반등이다, 가짜 반등이다 계속 경고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저가 72,600원 이탈하면 계속 하방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조심을 하도록 하자. 지지 요거 두 개 반드시 체크하고, 이게 또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20% 정도의 기술적 반등 수익을 노려볼 수 있으나 계속 저점이 낮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좋지가 않다.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반복 매매를 해야지, 내려가는 구간에서 반복 매매를 하다 보면 불리하죠. 초보자분들은 이런 구간을 좀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매매를 하자. 이거는 피하자. 지금 에코프로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뭐 똑같죠. 차트가 여기가 매도 자리였고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 월봉 여기서 두 번 주요하게 중장기 추천드렸었고, 오버슈팅, 매도 사인, 매도 사인, 내려가는 어깨 가짜 반등 주면서 하단 이탈, 또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박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마저 이탈하면 또 급등 전에 가격이었던 여기까지 좀 더 빠질 수 있는 거고요. 중장기 추천주라고 해서 영원히 홀딩 시키지 않습니다. 중장기 추천이었지만 여기서 더 계속 홀딩 재추천하지 않고, 요 유통기한 끝났다,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 지속적으로 하방 경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장기 추천주로 뒤늦게 알려준 거를 무리하게 고점에서 따라 붙으면 안 돼요. 기억하세요. 중장기 추천주라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있다.